대통령은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파독 광부 근로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46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독일로 파견된 파독 광부 1세대이시자 근데 사실 광부를 그만두시고 거기서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서울교대 교수를 지내셨던 권희종 아프리카아시아 난민교육 후원회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두 분 저거 보셨어요? 세 분 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 아직 못 봤어요. 못 보셨죠? 못 보셨죠? 광고는 봤어요. 광고 보셔가지고는 안 돼요. 한번 가보세요. 보셨죠? 예, 봤어요. 저 보셨어요? 예, 저도 그럼- 봤거든요. 그러면요. 보시니까 그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예, 우선 거기 이제 파독 광부 얘기가 나와요. 예, 우선 그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부터서 지금까지 줄곧 저희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께서 독일의 탄광이나 병원에서 일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밑거름이 한국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말씀도 하시고 계속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버지 대통령이나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저희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생각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제 광부 출신이나 간호사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정신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참 저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파독된 광부분들 간호사분들이 맨 처음에 얼마큼 고생을 했는지를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아는데 그래도 이제 사실은 권 교수님처럼 광부로 가셨다가 거기서 학위를 따셔가지고 교수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고대 교수 하셨던 정년퇴직 하셨죠? 김성수 교수님. 정년퇴직 하셨고 고대 교수 하시다가 그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제시장 보면 왜 거기서 파독광부 먼저 쌀가마니 드는 거 이거 예, 예? 이거 쌀가마니 들게 하고 아. 그다음에 갑자기 애국가 부르고 막 이런 하시네요. 지난 주말에 예. 그 갑자기 새벽에 이제 손녀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오늘 좋은 영화 보러 가요 해가지고 저도 같이 가서 봤거든요. 조조 너무나도 예약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죠. 조조도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저의 삶을 그대로 뭐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영화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만이 아니고 다른 젊은이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옆에서 많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화 끝나고 나니까 소녀가 할아버지 진짜 저런 광산에서 일하셨죠. 그러니까 책은 봤지만 예. 그 실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예. 실물로 들어가지만 이제 좌측에 보이는 예. 그런 권 교수님께서 가져온 사진이신데. 예. 그리고 이제 완전히 복장을 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예. 저런 일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 매 시간 매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래서 손녀도 제 손을 잡아보고 또 딸은 저를 안아주면서 많이 그 감동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매일 전화가 막 여기저기서 오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바로 또 친구가 전화 왔어요. 오늘 영화를 보면서 너를 너무나도 많이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쌀가마니 들으셨어요? 근데 시험 그 과목이 그러니까 이제 소녀가 묻는 거 정말 시험에 뭐 모래가마니를 50kg를 어깨에다 올렸냐고 그런 질문했는데 그 진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진은 역사에 치중을 했고, 어떤 진은 체력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 근데 어떤 진은 그런 모래가마니를 어깨에다 올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이때 치열했을 것 같아요, 경쟁이. 아니, 그때 외국 나갈 수 있는 길이 몇 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초였으니까요. 예, 예. 월급 그때 얼마 받으셨어요? 월급은 보통 한국의 국가공무원들이라든가 교사나 경찰들이 6천 원이었는데 예. 열심히 일한 사람은 10배, 6만 원도 받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12만 원도 받고. 그러니까 책임량에 따라서니까. 그러니까 예, 12만 거기서 원 1년만 일하면은 연봉을 한 달에 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지, 여기 그렇지. 공무원 연봉을 한 달에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2, 3년만 일하면 여기서 10년 이상 이런 것 봉급을 받았으니까. 예. 예, 능력에 따라서. 그러나 일의 조건은 무지무지하게 어렵죠. 매 시간, 매 초, 매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저 같이 간 사람이 일주일도 안 돼서 죽어서 나오고. 예. 많은 사람이 다치고 뭐 손가락 떨어지고 뭐 팔 떨어지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아, 여 변호사님이나 뭐 김 교수님이나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 여쭤보세요. 뭐 하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그 독일 방문하신 유영수 여사와 예. 같이 우는 장면에 저도 뭐 같이 따라 울을 정도로 그게 진짜 사나이의 눈물이라 그래야 됩니까?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감사 편지 보냈다는 거 보고 제가 미국에서 있죠. 미국이 강한 이유를 생각해 봤거든요.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죠. 감사를 책임을 하고 지죠. 저번에 그 저기 어딥니까? 그 9.11 테러 났을 때 부시 대통령이 예. 그 그라운드 제로라 그러는데요. 그 무너졌던 장소에 서서 맞아요. 잠바 입고 서가지고 소방관들하고 경찰관들이 우리 시대의 영웅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거기서 뭐 부시 대통령 인기도 몰랐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미국은 보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끝까지 기억한다는 그렇죠. 그게 바로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힘들어서 물론 가셨지만 그 돈을 다 송금하고 본인들은 그냥 거의 그렇죠. 빵쪽 하나로 연명하신 것 같은데 예, 대부분이 한국으로 예, 그분들에게 우리나라를 지금 있게 해준다는 감사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에게 감사를 표시할 줄 아는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버지 대통령께서 광산에 오셨을 때 68년이죠. 64년. 64년인가요? 64년 12월 10일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 가시- 있었거든요. 계셨잖아요.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51년이 지난 저는 50년이고 저는 64년에 갔으니까 51년이 지난 지금 2년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식 하실 때 제가 국민대표로 그 초대받아서 갔거든요. 50년 전에 아버지 대통령 때 광부의 신분으로 새카만 얼굴로 독일에서 아버지 대통령을 뵐 때와 5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뵙고 애국가를 부를 때 역시 똑같은 그 뭐라 할까 파노라마가 제 가슴속을 스쳐가서 너무나도 정말 감회가 깊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요 예전에 이제 저도 독일에서 한 10년 유학생활을 했을 때 제가 느낀 건데 그 광부로 오시고 간호사로 오신 분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현지에 정착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간호사로 오셨던 분들은 독일인 뭐 의사랑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독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아주 성공적인 정착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광부로 오신 분들도 또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일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셔가지고 귀국을 하시고 싶은데도 못 하시는 그런 분들도 사실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요, 지금 지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임대주택 이게 한국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세 그룹이 있습니다. 약 2만 명 중에 약 한 3분의 1은 이제 미주 지역으로 갔고 3분의 1은 독일에 남아 있고 3분의 1은 한국에 왔는데.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미주 지역, 미국이나 카나다 사는 사람들,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그런데 독일에 있는 사람들은 현상 유지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연금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조금이죠 아니요. 독일에서? 독일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 사회보장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예, 외국인들은 뭐 독일 사람들은 그렇죠. 연금을 많이 안 주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50만 원 받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도 못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몇 번 또 여기 얘기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방문한 사람들 있고 그다음 이제 임대주택을 이제 장관한테 지시해가지고 임대주택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을 한국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그런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때 당시에 돈을 벌어서 대부분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부모 형제한테 보내거나 이제 또 이제 형제들 이제 학비로 보냈던가 이제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90% 이상 한국에 보낸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돈을 한국에 보냈죠. 뭐 연장 작업하고 뭐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생활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혜택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현 정부에서 어떻게 좀 그분들에게 좀 심리적인 물질적 지금 보상을 해주잖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이런 관심이 특히 이제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 영화 지금 예매율이 때문에 뭐 막 각계각층에서 지금 파독 광부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도 오고 격려도 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마 이런 프로그램도 영향이. 오늘 국제시장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편지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진짜 국제시장 그 영화 봤을 때는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진짜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나 저희 제 세대는 아닌데 그 바로 윗세대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부분 하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저의 오늘날의 모습, 아버지로서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그 남자들한테 아주 착잡하게 만드는 영화예요, 그게. 그 대신 진짜 그 대신 참. 가시려면 꼭 가족이 같이 가세요. 가족이. 예. 부부, 자녀까지.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아무리 뭐 공부해라 해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저렇게 산 사람도 있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년하고 난 뒤에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후원재단의 회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내가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 사람들 다문화 가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냐 하는 이 기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시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제시장이 부산에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국제시장인 제목인 이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의 국제시장을 배경으로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이른바 국제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독일도 갔다가 베트남도 갔다. 이게 계속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단어도 역시 연상케 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박물관도 하셨잖아요. 네. 교수님. 근데 어떻게 박물관을 박물관은 지금 세 군데가 있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재동에. 양재동에 있고, 남해 독일 제가 마을. 교수님 거기 양재동에 갔었잖아요. 예, 오셔서 그때 보신 일 있죠. 예. 지금 그래서 후세대들이 왜 파독 광부 간호사로 가야만 했던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국어라는 나라가 베푸는 나라로 변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 파독 광부 출신이나 간호사 출신 중에서 이제 여기저기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저도 학생 대상, 뭐 군인 대상, 경찰 대상, 공무원 대상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왜 독일로 가야만 했던가. 1950년 전 우리나라의 경제와 50년이 지난 우리나라 경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박물관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거 있으실 때 좀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일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으셨어요? 아니, 독일 정부. 아니 독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글쎄요. 한국 정부는 별로 협조가 아니라 도움을 많이 안 받으셨는데 독일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미안합니다만 이 괜찮습니다. 영화도 독일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번역해가지고. 예. 아니 독일에선 많이 도와준대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홍보는 내년 5월에 저에 대한 개인 소설이 나옵니다. 그러시군요. 예, 한국의 현대사에 꼭 필요한 인물이다 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아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저를 대상으로 지금 작가가 쓰고 있습니다. 그럼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오늘 이거 국제시장도 있는데 마침 또 대통령이 편지를 쓰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셔서 생생한 증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